대낮에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를 직사하건만 발밑에 어둠 한 조각 비치지 않는 사내가 고을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새로 부임한 젊은 사또의 기이한 모습에 민초들은 숨을 죽였고 귀신이 관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흉흉한 소문은 안개처럼 고을을 잠식했습니다. 과연 그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원혼일까요? 하지만 정작 떨고 있는 이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밤마다 사또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그림자가 담장을 넘고 문틈을 지나 탐관오리들이 깊숙이 숨겨둔 뇌물장보와 비리의 서찰들을 낱낱이 훔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체 없는 감시자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수년간 묵혀온 죄악들이 썩은 고름처럼 터져나오며 악인들의 목을 조여갑니다. 정의를 위해 영혼의 절반을 어둠에 팔아버린 사또, 그리고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괴물로 변해가는 그림자 사이에 처절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은밀한 전쟁의 끝에서 사또는 과연 자신의 그림자를 되찾고 고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소름 끼치도록 위대한 야담이 막을 올립니다. 산자락을 휘감은 새벽 안개가 낮게 깔린 고을의 입구에 푸른 도포 자락이 정지한 듯 머물러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사또 김수익이 나귀에서 내려 흙먼지 쌓인 이정표를 가만히 응시합니다. 이곳이 정녕 내가 머물러야 할 땅이란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하여 마치 냇가의 찬 돌이 부딪히는 듯한 울림을 남깁니다. 길가에서 나무를 뜯던 안악들은 낯선 사내의 기품 있는 풍채에 잠시 넋을 잃었으나 이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섭니다. 아이고, 저것 좀 보게. 해가 중천인데 바닥에 그림자가 없질 않은가? 안악의 거친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메마른 땅 위로 사또의 신발만 놓여 있을 뿐 어떠한 어둠의 형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관아의 정문을 통과할 때 좌우로 늘어선 아전들의 안색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사또의 머리 위를 직사하며 쏟아져 내리건만 그의 발치에는 흔한 얼룩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소인 이방이라 하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또님. 말을 더듬는 이방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사또의 얼굴과 바닥을 번갈아 훑으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사또는 대답 대신 한 점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집무실인 동원으로 향하며 부채를 가볍게 펼칩니다. 인사는 되었으니 시급한 서류들부터 내 앞으로 가져오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고 아전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사람의 탈을 쓴 귀신이라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주막은 해가 저물기도 전에 부임한 사또에 대한 흉흉한 소문으로 뜨겁게 달구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밥그릇을 앞에 두고도 사또의 그림자가 마귀에게 먹혔다거나 그가 이미 죽은 혼령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글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림자가 없으니 발소리도 안 들리는 기분이더라고. 옆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노인은 수염을 매만지며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 섞인 경고를 내뱉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자는 혼이 없는 법이라네. 우리 고을에 큰 재앙이 닥치려는 징조일지도 모르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통치자에 대한 기대 대신 정체 모를 두려움이 안개처럼 스며들어 등 뒤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관아는 정막 속에 잠겼고 사또는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채 어두운 방 안에 단정히 앉아 벽을 응시했습니다. 창밖을 지키던 군졸들은 방 안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자 소름 돋는 침묵에 몸을 떨었습니다. 방 안에 분명 계신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으니 원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일세. 사실 사또는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요동치는 어둠의 기운을 다스리며 고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조금 더 어둠을 품어야겠구나. 그의 혼잣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희미했으나 그 눈빛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진실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여전히 그림자가 없는 기이한 모습으로 집무실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고을의 장부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진 기이한 신체 때문인지 그의 통치 방식은 지극히 정적이었으며 누구와도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 사또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온종일 저렇게 틀어박혀서 나오지를 않으니. 관아, 담장 너머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쏟아졌으나 사또는 오직 붓끝을 놀리며 부패한 권력의 흔적을 묵묵히 추적할 뿐이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나 속은 이미 구더기가 끓고 있군. 그림자 없는 사또의 은두는 고을을 짓누르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되었고 폭풍 전야와 같은 위태로운 평온함이 관아의 지붕 위에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을 깨고 집무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미한 불빛이 사또 김수익의 창백한 이마를 비춥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고을에 부임한 뒤 며칠간 홀로 정리한 세금 장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표면상의 수치와 창고의 곡식이 이토록 다르다니 이들이 백성을 기만하는 수법이 가히 교묘하구나. 그는 붓을 내려놓으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고 초췌해진 안광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치를 맞추려 해도 이미 관아를 장악한 아전들의 조작된 기록은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견고했습니다. 이튿날 사또가 직접 민가를 시찰하기 위해 관아 밖으로 나서자 허름한 초가 앞에서 한 여인이 오열하며 포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병든 노모의 약값으로 남겨둔 마지막 보리 한 대까지 가져가시면 어찌 살란 말입니까? 무심하게 싸가마를 옮기던 포졸은 거칠게 여인을 밀쳐냈고 사또는 그 광경을 목격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멈추거라. 이것이 국법에 따른 수탈인가? 아니면 너희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횡포인가? 사또의 호령에 포졸들은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사또의 발밑을 보며 비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관아로 돌아온 사또를 기다리는 것은 이방과 아전들이 미리 짜놓은 거짓 보고와 냉소적인 웃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또를 그림자 없는 괴물이라 멸시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해 사또의 모든 조사를 교묘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사또님 법대로라면 이 모든 지출은 이미 상부의 허가를 받은 것이니 의심을 거두시지요. 번드르르한 말 뒤에 숨은 탐욕의 악취를 맡으며 사또는 자신의 무력함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인간의 법과 절차로는 저들의 교활한 속임수를 결코 파헤칠 수 없단 말인가? 촛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사또는 결연한 표정으로 벽장에 깊이 감춰두었던 금단의 괄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스승에게 물려받은 도술서가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고색 청연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그림자를 매개로 하여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술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를 떼어내는 고통은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크겠지만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손가락 끝을 깨물어 선명한 혈흔으로 술법의 문양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며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그의 희미한 그림자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영혼 절반이 어둠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끝내 술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발밑에서 떨어져 나간 그림자가 검은 연기처럼 피어올라 벽을 타고 천장으로
솟구쳤습니다. 가거라. 가서 저들이 숨긴 검은 욕망의 서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눈앞으로 가져오너라. 형체 없는 그림자는 사또의 명령에 따라 문틈을 빠져나가 밤의 대지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또는 돌아올 수 없는 경계를 넘었으며 이 썩어 문드러진 고리를 뒤흔들 은밀하고도 위대한 반격이 조용히 막을 올렸습니다. 사또의 집무실 바닥을 가득 채웠던 어둠이 마침내 육신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검은 액체처럼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김수익은 뼈를 깎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혼이 담긴 그림자를 문 밖으로 밀어내며 서늘한 눈빛을 유지합니다. 가거라. 내 영혼의 조각이자 밤의 눈이여. 저들이 감춘 추악한 진실의 끝까지 침투하라. 육신에서 떨어져 나간 그림자는 소리 없이 문턱을 넘더니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벽을 타고 순식간에 관아의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또의 몸은 달빛조차 투과할 듯 투명하고 공허한 껍데기만이 되어 자리에 남았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해방된 그림자는 바람보다 빠르게 고을의 지붕을 타고 흐르며 탐관오리들의 은밀한 거처로 향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아전들이 매일 밤 모여 뇌물을 배분한다는 은밀한 별채의 창가였습니다. 이곳에서 인간의 탈을 쓴 악귀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구나. 형체 없는 그림자는 문틈에 아주 작은 틈새를 안개처럼 파고들어 방 안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려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아전들은 백성들의 피땀 어린 곡식을 빼돌린 장부를 보며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그들의 머리 위 천장에 붙어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에 취한 이 방은 품 안에서 황금색 비단으로 감싼 비밀 서찰을 꺼내며 토호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달 상급 관리에게 보낼 진상품 목록이라네. 그림자 없는 사또 따위가 어찌 이 깊은 내막을 알겠는가? 그 순간 병풍 뒤에 숨어있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뻗어나와 이방의 손목을 스치듯 지나 장부의 내용을 복사하듯 빨아들였습니다. 아전들은 촛불이 잠시 출렁이는 것을 보았으나 단지 밤바람의 소행이라 여기며 다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허허, 귀신 사또라더니 방구석에서 잠이나 자고 있겠지. 어서 한 잔 더 받게라. 그림자는 별채를 나와 이번에는 토호의 지하 비밀 창고로 향해 바닥 밑에 숨겨진 은밀한 공간들을 샅샅이 뒤집니다. 겹겹이 쌓인 싸가마니와 번쩍이는 은개들 사이에서 백성들의 이름이 적힌 강제 차용증 뭉치가 그림자의 손에 걸려 들었습니다. 피눈물로 쓴 종이들이 이토록 무겁게 쌓여 있었구나. 너희의 죄업을 내 빠짐없이 거두어 감아. 그림자는 서류의 내용을 검은 먹물처럼 흡수하며 자신의 형태를 더욱 선명하게 가다듬었습니다. 죄악을 목격할수록 그림자는 기묘한 힘을 얻어 더욱 거대해졌고 어둠의 농도는 깊은 밤보다 더 진하게 변해갔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온 고을의 비리를 몸소 체험한 그림자는 다시 관아의 담장을 넘어 주인의 집무실로 복귀합니다. 책상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사또의 빈 육신이 그림자가 돌아오자 비로소 짧은 숨을 몰아쉬며 생기를 되찾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내 손으로 저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여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겠구나. 사또는 그림자가 전달한 기억들을 바탕으로 흰 종이 위에 피 끓는 심정으로 서찰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낯선 어둠의 세계로 발을 들인 사또의 모험은 이제 단순한 수사를 넘어 고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채에 가시기도 전 사또의 집무실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밤새 고을의 어둠을 훑고 돌아온 그림자가 사또의 발밑으로 스며들 때마다
김수익의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가 가시고 대신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번집니다. 탐욕의 무게가 이토록 무겁단 말이냐. 내 혼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구나.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습니다. 그림자가 목도한 죄의 기록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선명한 상으로 맺히고 사또는 그것을 붉은 먹에 적셔 서찰 위에 하나씩 새겨 넣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자 관아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롭습니다. 사또의 책상 위에는 밤사이 본 적 없는 은밀한 뇌물 장부와 비리 목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아전들은 이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이것들이 어찌 여기 있단 말인가? 어젯밤 분명 비밀 괴짝에 넣어두었는데 아전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높였으나 사또는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장부를 넘길 뿐입니다. 이방, 이 기록들에 적힌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게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사또의 추궁이 시작되자 관아 내부는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아수라장으로 변해갑니다. 사또는 그림자를 통해 얻은 정보를 조금씩 흘리며 아전들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뿌렸고 그들은 자신만이 살기 위해 동료의 죄상을 고해 바칩니다. 사또님, 저 장부는 이방이 단독으로 꾸민 일입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비열한 변명이 동원 마당을 가득 채울 때 사또는 그들의 뒤편에서 일렁이는 그림자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죄악을 먹고 자란 그림자는 이제 사또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듯 기괴하게 요동치며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점점 투명해지는 자신의 육신을 확인하고 서늘한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도술의 대가는 가혹하여 진실을 캐낼수록 그의 생명력은 그림자에 흡수되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나를 버려야 한다면 기꺼이 응하리라. 하지만 이 그림자의 갈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두렵구나. 그는 식어버린 찻잔을 바라보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지만 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아전들의 음모는 더욱 깊어만 갑니다. 저 그림자 없는 사또를 그대로 두었다간 우리 모두가 끝장날 걸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몰아내야 하네. 사또는 적들의 압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고을 깊숙이 뿌리 박힌 토호들의 비리까지 탐색의 범위를 넓힙니다. 이제 서찰에 적힌 이름들은 고을을 넘어 한양의 권세가들에게까지 닿아 있었고 사또는 자신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음을 깨닫습니다. 가장 큰 머리를 쳐내지 않으면 이 비극은 끝나지 않겠지. 그림자여, 마지막까지 나의 눈이 되어다오. 어둠이 내리는 길목에서 사또는 다시 한번 자신의 그림자를 놓아주며 최후의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보이지 않는 감시자와 쫓기는 악인들 사이에 소리 없는 전쟁은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정적이 관아의 담장을 짓누르던 깊은 밤, 사또 김수익의 방으로 돌아온 그림자는 평소보다 수만 배는 더 짙고 차가운 어둠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토해낸 마지막 서찰에는 고을의 대지주의자 권세가인 최진사가 한양의 병판과 결탁하여 연모를 꾀하고 백성들의 군량미를 빼돌린 명백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진실의 끝에서 마주한 것이 이토록 추악한 반역의 불씨였단 말이냐.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쥐었으며 그의 안광은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정의감으로 타올랐습니다. 이튿날 사또는 모든 관리와 토호들을 동원 마당으로 소집하였고 최진사는 평소처럼 오만한 태도로 사또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림자도 없는 가짜 사또가 무슨 대단한 일이 있다고 우리를 이토록 번거롭게 부르는 것인가?
주변의 아전들도 최진사의 기세에 등어버 낄낄거리며 사또의 권위를 비웃었으나 사또는 묵묵히 품 안에서 붉은 인장이 찍힌 서찰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곳에 적힌 너희의 이름과 죄상들을 보고도 그 오만한 주둥이를 놀릴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사또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리자 공기는 일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또가 서찰의 내용을 하나씩 낭독하기 시작하자 최진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옆에 서 있던 이방은 다리를 후들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저것은 내 방 깊숙한 괴짝에 숨겨둔 비밀 장부의 내용이 아닌가? 어찌 저자의 손에 있는 것이냐? 사또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들의 비열한 거래와 수탈의 역사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너희가 어둠 속에 숨겼던 모든 죄악을 나의 그림자가 지켜보았느니라.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왔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분노 섞인 함성을 내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최후의 발악을 하듯 가신들에게 소리쳤으나 이미 사또가 미리 준비한 관군들이 들이닥쳐 그들의 사지를 억눌렀습니다. 이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한양의 병판 대감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사또는 최진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 병판 또한 내 놈이 보낸 이 서찰 덕분에 추포를 면치 못할 것이니 염려 마라. 사또의 단호한 선언에 악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고 수년간 고을을 지배해온 거대한 악의 사슬이 마침내 처참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낮의 태양 아래 비로소 승리를 거두었으나 사또 김수익의 안색은 승자의 기쁨 대신 기묘한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옥에 가둔 후 홀로 남은 사또의 발치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없었으며 대신 마당 구석에서 일렁이는 기괴한 검은 기운이 주인에게 돌아오기를 거부하듯 꿈틀거렸습니다. 진실을 얻었으나 나의 영혼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하는구나. 사또는 자신의 육신이 점점 더 투명해지는 것을 느끼며 악을 심판한 대가로 치러야 할 또 다른 시련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달빛보다 차가운 침묵이 동원의 지붕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죄인들이 옥사로 끌려가며 내뱉는 저주는 동원 마당의 차가운 공기를 타고 사또 김수익의 심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비리를 척결한 기쁨도 잠시 사또의 발밑에서 분리되었던 그림자는 이제 주인의 통제를 거부한 채 기괴한 형상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너무 많은 아기를 삼켰구나. 내 혼이 검게 타들어가는 기분이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고 그림자는 마당 바닥을 검은 액체처럼 뒤덮으며 마치 살아있는 개수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이제 사또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며 옥사에 갇힌 죄인들의 목을 조르려 담장을 넘으려 합니다. 사또는 그림자가 사례에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손목을 깨물어 선혈을 바닥에 뿌리며 금단의 결계를 쳤습니다. 사또님, 저기 보십시오. 사또님의 그림자가 괴물이 되어 벽을 타고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포졸의 비명에 사또는 이를 악물며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멈추거라. 정의를 위해 부른 힘이 어찌 사사로운 복수의 칼날이 되려 하느냐. 사또의 호령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는 더욱 광포하게 날뛰었습니다. 도술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그림자가 악인들의 생명을 탐할수록 사또의 육신은 점점 더 투명해지다 못해 사그라드는 촛불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나의 수명을 가져가도 좋다. 다만 이 고울을 핏빛 광기로 물들이게 두지는 않겠다. 사또는 자신의 생명력을 제물로 바쳐 그림자를 억누르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기온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사또의 입가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림자는 주인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며 기괴한 비명을 내질렀고 관아 전체가 불길한 진동으로 흔들렸습니다. 깊은 밤, 사또는 홀로 동원 대청 마루에 앉아 자신의 흐릿해진 손바닥을 허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기보다 영혼만이 남은 유령에 가까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또님, 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령 신선이 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귀신이 되신 겁니까? 겁에 질린 이방의 물음에 사또는 대답 대신 힘겨운 미소만을 지어 보였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다. 저 어둠이 인간의 이성을 집어삼키기 전에 반드시 거두어들여야만 한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바람 소리처럼 가늘프게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사또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자신의 그림자를 강제로 봉인하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영원히 소멸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나의 어둠이여, 이제 그만 나의 품으로 돌아와 안식을 취하라. 너와 나는 하나이자 끝이다. 사또가 손결을 내밀자 요동치던 그림자가 일순간 정지하더니 사또의 발치로 서서히 기어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다시 받아들이는 고통에 사또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동원의 지붕 위로 가혹한 운명의 달빛만이 처량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의의 대가는 참으로 시리고도 무거웠습니다. 폭풍 같은 진통이 휩쓸고 간 집무실의 새벽은 기묘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내쉬던 사또 김수익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자 요동치던 검은 연기들이 비로소 그의 발치로 잦아들며 하나의 온전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구나. 참으로 길고도 시린 밤이었어. 그는 투명하게 비치던 자신의 손바닥이 다시 단단한 살결의 온기를 되찾는 것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의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졌으나 그 눈빛만큼은 만년을 견딘 바위처럼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관아 마당에는 죄상을 낱낱이 자백한 탐관 오리들이 줄줄이 포박된 채 한양으로 압송될 채비를 마쳤습니다. 백성들은 길가로 쏟아져 나와 억울한 눈물을 닦으며 자신들의 고혈을 짜내던 악인들이 몰락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또님 덕분에 이제야 사람 사는 고을 같구려. 정말 귀신이 도운 게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겠나? 사람들의 환호성이 담장을 넘어 사또의 귀에 닿았으나 그는 그 공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저들이 저지른 죄악이 스스로를 여감한 결과일 뿐이다. 사또는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추스르며 책상 위에 놓인 관인과 복장을 정돈했습니다. 그림자를 떼어내고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 그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덧없으며 그 이면에 숨겨진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이방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다음 업무를 물었으나 사또는 온화한 미소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사또님, 이제 고울이 평안을 찾았으니 축하의 연회라도 여심이 어떠하옵니까? 연회라니 당치 않다. 그 비용으로 굶주린 이들에게 죽이라도 한 그릇 더 대접하는 것이 수령의 도리 아니겠느냐. 사또는 자신의 임기가 다했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술의 힘을 빌려 정의를 세웠으나 그 과정에서 깎여나간 생명의 기운은 그에게 더 이상의 권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방안을 정리하던 사또는 창밖으로 길게 늘어진 자신의 그림자를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너와 나는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야겠구나.
어둠 속에 숨는 비겁한 진실보다 햇살 아래 당당한 침묵이 더 가치 있음을 알았으니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을 탐하던 젊은 관리의 기운 대신 삶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인 현자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관할을 떠나기 전 사또는 마지막으로 고을의 산천을 눈에 담으며 백성들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전에 그 이방인이 아니었으며 고을의 아픔을 자신의 그림자에 새긴 진정한 통치자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사또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등 뒤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그의 등을 비추었습니다. 가자. 이제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닌 내가 가야 할 길로. 그는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려 나루터로 향했고 그가 머물던 집무실 바닥에는 그가 남긴 맑은 묵향만이 은은하게 감돌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고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고 나루터에는 눈부신 석양이 강물 위로 부서지며 황금빛 길을 내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친 김수익이 가벼운 괴나리 보찜 하나만을 짊어진 채 나룻배에 몸을 싣자 사공이 노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사또님, 정령 이대로 떠나시는 겁니까? 백성들이 모두 나와 눈물로 배웅하고 있사옵니다. 사또는 멀어지는 마을의 풍경을 지시하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임 초기의 서늘한 기운 대신 풍파를 견뎌낸 나무처럼 깊고 평온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떠나는 사또의 뒷모습을 보며 저마다 손을 흔들거나 정중히 머리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그들 중 한 아이가 해맑은 목소리로 소리치며 사또의 발치를 가리켰습니다. 어머, 저기 보세요. 이제 사또님 발밑에도 우리랑 똑같은 그림자가 있어요. 아이의 외침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사또의 발밑으로 쏟아졌습니다. 석양 아래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흔들림 없이 사또의 발에 단단히 붙어 마치 주인을 지키는 묵직한 동반자처럼 대지 위를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네.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셨구려. 사또는 자신의 발치에서 춤추는 검은 형상을 가만히 응시하며 어둠을 품음으로써 비로소 빛의 소중함을 깨달았음을 나직이 뇌까렸습니다. 그림자를 떼어내어 진실을 쫓던 고통스러운 시간은 사라졌으나 그 과정에서 얻은 인생의 통찰은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새겨졌습니다. 어둠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제 자리에 설 수 있는 법이지. 그는 이제 도술의 힘없이도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덧없음과 백성의 고단함을 몸소 겪은 통치자의 눈에는 거룩한 자비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때 김수익은 품 안에서 도수를 익혔던 낡은 서책을 꺼내 흐르는 강물 위로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기이한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나의 오만도 이제 이 물결에 씻어 보내야겠구나. 서책은 강물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으며 사그라졌고 사또는 비로소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돌아와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름 없는 산천을 유람하며 그림자가 없는 곳에서 울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그가 떠난 나루터에는 맑은 물소리만이 남아 떠나는 이의 앞길을 축복하듯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고을을 덮었지만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없는 사또가 남긴 정의의 기록들은 고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고 탐욕의 싹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비어버린 동원의 마루 위에는 달빛만이 가득 차올랐으며 사또가 머물던 자리에는 여전히 은은한 묵향이 남아 지나가는 바람에 실려
백성들의 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스스로 어둠이 되어 빛을 지켰던 한 남자의 전설은 고을의 흙과 바람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깊은 밤, 고요한 강물은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묵묵히 제 갈 길을 향해 흘러갈 뿐입니다.